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방법과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병예방과 관리단원에서 내 몸의 면역력은 정상일까요?를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아봅시다. 다음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한 아이가 손을 힘차게 뻗으면서 웃고 있어요. 기운이 넘쳐 보이죠? 두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침대에서 막 일어나서 잠에서 깬 것 같은데 표정이 좋지 않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 친구는 매일매일 아침이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하기 전날에는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잠도 충분히 자려고 노력해요. 너무 많이 먹고 자거나 충분히 잠을 자지 않게 되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기운이 없고 속도 좋지 않습니다. 외부의 병균에 맞서 싸울 힘인 면역력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병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병균이 몸에 들어왔다고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몸 안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없애는 능력이 있는데 이를 면역력이라고 해요. 면역력이 약해진 친구와 병균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는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백혈구는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면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요. 백혈구 말고도 우리 몸은 다양한 면역기관이 있어요. 땀을 분비하는 피부, 코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털, 세균을 씻어내기 위한 눈물 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항상 약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도한 약물의 사용은 오히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스스로 면역력을 갖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좋아졌던 경험이 있나요? 머리가 아플 때 맑은 공기를 마시면 두통이 말끔히 사라지기도 해요. 머리가 아픈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를 마셨을 때, 감기에 걸렸을 때 등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선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심호흡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손을 베었어요. 약을 바르지 않고 물에 깨끗이 씻기만 했는데 며칠 뒤에 나았다고 해요. 책을 넘기다가 종이에 손을 살짝 베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약을 바르지 않고 깨끗한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요. 우리 몸은 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춥고 피곤했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푹 잤더니 괜찮아졌어요. 춥고 피곤할 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숙면을 취하면 면역 세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병균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1회에 30분 이상,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면역기관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쁜 자연 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는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칼로리, 고단백,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학교 생활하거나 평상시에 생활을 하고 나서 우리 몸에는 피로가 쌓이게 돼요. 이 피로나 스트레스를 충분히 잘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된다면 체력은 떨어지고 면역력도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하고 30분 정도의 낮잠을 자고 틈틈이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보건실에 방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더위와 알레르기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피곤해서 보건실을 방문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자기 전에는 과식하지 말고 따뜻한 물에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나서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자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생활이나 목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은 쉬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고 감염이나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고 막히게 될 수 있는 혈관성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취미생활이나 목욕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하게 잘 조절하도록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몸이 이완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햇볕을 충분히 쐐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는 몸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죽이거나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항생제는 내 몸이 좋아진 것 같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복용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내 몸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균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해진 기간의 약을 반절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몸속에 있는 세균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그 세균은 잠깐은 위축되어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세균으로 변화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약물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에만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복용 기간을 확실하게 지켜서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매년 학기 초에 보건실에서는 건강상태 조사를 통해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올해도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다수 확인되었어요. 알레르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레르기란 우리 몸의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몸 안으로 들어온 특정 물질을 침입자라고 잘못 알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약 10에서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달걀, 우유입니다. 알레르기는 유전성이 있으며 환경과 스트레스의 자극이 심해질 때 생깁니다. 증상은 콧물, 눈 가려움,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기침, 숨쉬기 힘든 것이 있어요. 관련된 질병으로는 기관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기관지 천식과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고, 과자나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어요.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알아봅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봄철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하고 외출을 삼가며 마스크로 꽃가루를 피하고 콧물이나 눈 가려움이 심할 때에는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는 평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는 특별한 치료약은 아직 없고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원인이 되는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고 주변 환경 개선, 적당한 운동, 음식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하여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사용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진드기가 번식하거나 먼지가 축적되지 않는 가구를 사용합니다. 진드기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청소 방법을 사용합니다. 애완동물을 기르지 말고 털이 있는 인형도 줄입니다.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습관으로는 과자나 단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설탕을 듬뿍 넣은 과자나 음료수는 순간적으로 혈당 공복을 채워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돕는 부교감 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요인이 됩니다. 지나친 청결은 면역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무수한 미생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들도 파괴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절임식품이나 청국장,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을 먹도록 합니다. 생각 다지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둘째, 종이에 손을 베었어요. 병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셋째, 알레르기의 증상은 무엇이 있었나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린날의 공책에 적어주세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잘 실천해서 각종 질병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